G7에서 그리고 이번 한 오스트리아 정상회담 등에서 대한민국이 리더 국가로 올라섰다는 평가 혹은 의견들에 대해 얼떨떨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믿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 혹은 절대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대립 의견까지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 그 위상을 우리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따라갈 국가가 많은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추종하는 국가가 많은가를 놓고 비교해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얼마나 많은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분야를 롤모델로 잡고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되고 싶어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깜짝 놀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기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지구를 한 바퀴 돌아보시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오스트리아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다방면을 롤모델로 잡고 국가 발전을 꾀하고 있는 그들이 대한민국에 바치는 세레나데 수준이었는데요. 그럴만한 것이 오스트리아는 정상회담 차원의 립서비스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한민국과의 파트너십 강화와 다양한 배움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오스트리아 정상회담에 배석한 마르게레테 슈람빅 오스트리아 정보화 경제장관은 한국을 방문하여 산자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들과 만나 양국의 경제 협력을 논의한 적이 있으며 한국 방문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한식, 특히 김치를 먹는다고 친근감을 드러냈고 한국은 5G를 비롯한 디지털 분야와 수소 분야에서 오스트리아의 롤모델 국가로서 양국 간의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윗에서 한국과 순수한 경제 교류를 넘어서는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며 한국은 오스트리아와 함께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다자주의를 옹호하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제바스타인 쿠르츠 총리 또한 트윗으로 오늘 한국 대통령을 만나 정말 기뻤고 130년 동안 유지된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할 수 있었다면서 팬데믹에 대한 협력과 정보 교환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총리는 IT 기술 분야와 더불어 K-방역을 세계 챔피언이라 부르며 오스트리아의 롤모델로서의 가치를 인정했는데요.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의 지난 대한민국 방문 당시 오스트리아의 일간지 티롤러 타게스 자이퉁은 제바스티안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다고 언급한 부분을 보도한 바 있으며 특히 오스트리아가 유럽의 5G 분야 확장에 있어 유럽 최고의 국가 중 하나가 되기를 희망하기에 인공지능, 로봇공학, 5G 이동통신 표준 등과 같은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 원한다는 총리의 의견을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총리의 대한민국 방문 당시 동행하였던 하인즈 파스만 과학부 장관은 자신이 대한민국의 기초연구 분야와 비즈니스 응용의 결합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한국은 이 격차를 극복했다며 대한민국을 극찬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을 롤모델로 잡고 있는 국가는 비단 유럽의 오스트리아뿐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 각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먼저 이번 G7에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초청되었던 인도는 대한민국의 국방 분야를 롤모델로 잡고 있습니다. 인도의 유라시아 타임즈는 인도가 국방 강국이 되려면 한국과 이스라엘을 롤모델로 잡아야 한다면서 세계 무기 생산의 눈에 띄는 확대는 한국과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두 나라는 현재 주요 무기 수출국이기도 하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 총 방위 수출의 2.7%를 차지하는 탑10 무기 수출국이었다면서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에도 한국의 3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한국은 외국 기업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방산업체 간의 경쟁을 강화하여 전투 시스템 부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중소 방산 기업을 육성하는 등의 개혁에 착수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대규모 방산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소규모 기업들도 글로벌 무기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의 중요한 부분은 정교한 군용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기술적 능력이었으며 놀랍게도 한국은 한 분야만이 아니라 육해공, 세 영역 모두에서 이 같은 일을 해냈다며 놀라워했는데요. 또한 이런 성공을 위하여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방 예산 지출 비율을 유지한 것이 주요했다면서 모디 인도 총리가 말하는 무기 자급자족이나 무기 수출국이 되는 꿈을 이루려면 인도는 한국을 롤모델로 잡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인도에 이어 베트남으로 가보겠는데요. 베트남은 인공지능 분야 동남아 최강의 국가로 발돋움하여 글로벌 플레이어로 변모하려는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니케이 아시아가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인공지능 최고 국가가 되기 위해 한국의 최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면서 네이버 그룹이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와 손잡고 동남아시아 국가 최초의 AI 연구센터를 설립한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관계자는 관련 논평에서 새로운 센터가 베트남의 AI 산업의 핵심 시설 중 하나가 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네이버와 베트남과의 파트너십은 AI에 중점을 둔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에 대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냈고 삼성전자가 주도했던 베트남 초기 투자와 같은 글로벌 효과를 베트남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이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30년까지 현대 산업의 중산층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이 부분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인도, 베트남에 이어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리더 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 이집트는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이 경제 발전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롤모델임을 강조한 부분을 전한 바 있는데요. 기사는 이집트와 한국이 열차 산업 국산화 및 기술 이전 MOU를 체결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LCC 대통령이 한국은 이집트의 경제 발전에 롤모델임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아람 온라인은 교육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은 이집트의 롤모델이라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의 원천인 카이스트의 사례를 성공적으로 모델화하고 싶다는 이집트 국립연구원 상무이사 라샤 라게브의 말을 전하며 이 또한 LCC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유럽,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를 돌아 다시 동아시아로 돌아오면 대만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 외치고 있습니다. 대만이 대한민국에 배우고 싶은 분야는 바로 온라인 뱅킹 분야라는데요. 리버티 타임즈는 현재 대만 금융업계에서는 온라인 뱅킹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그들은 한국의 3대 인터넷 은행 기업의 방법을 참고해야 한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순수 온라인 뱅킹 기업은 3개밖에 없음에도 그들이 금융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한국은 은행업이 발달했지만 전통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에 서툴러 신용평가 부분 등에서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 등의 인터넷 은행들이 기회를 잡아 시장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에 좋은 본보기가 된 부분을 참고해야 한다 전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금융업체들을 엄격히 감독하면서도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위험부담에 주의를 기울였고 핀테크의 강점 활용을 위해 발전을 적극 장려하며 밸런스를 맞춘 것이 주요했다 평가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국이 소비자 경험을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금융업의 혁신과 경쟁을 더욱 촉진시킨 점을 대만이 교훈 삼아야 한다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현재 주도하고 있는 분야 중 문화, 곧 한류를 빼놓을 수 없는데 필리핀에서는 이 한류 중에서도 K-팝의 시스템을 활용해 기적 같은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야후에는 K-팝과 필리핀 팝을 결합한 떠오르는 필리핀의 아이돌 그룹 SB19를 집중 조명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기사는 필리핀 아이돌 그룹이 K-팝 그룹과 함께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 지명되었다며 SB19가 이런 위협을 세운 필리핀 및 동남아시아 최초의 아티스트가 되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SB19라는 이름은 한국의 기업 쇼비티의 이니셜과 한국과 필리핀의 국가 코드의 차이가 19인 것, 그리고 국가 코드 8263을 더해도 19가 되는 부분에서 차가 난 것이라는데요. 결국 이들 또한 필리핀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의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한국의 기업 쇼비티의 필리핀 지사인 쇼비티 필리핀에서 3년간 트레이닝을 받았음에도 K-팝 밴드라기보다는 필리핀어 가사와 영어를 결합한 일명 힙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이런 SB19와 같은 그룹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더 많은 동남아시아 인재들이 같은 일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K-팝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니쥬라는 일본 걸그룹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북미와 유럽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류는 조금 생소한 한국의 문화로서 그들에게 침투하였지만 이제
현재 전 세계인들에게 한류는 일상이 되었고 따라하고 배우고 싶은 스타일로까지 진화를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국가들이 무언가 새로 시작하면서 경험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앞서가 있는지를 이렇게 다방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상징하는 말인 일명 한강의 기적. 이 표현의 유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에 걸친 서독의 경제 발전을 일컫는 라인강의 기적에 우리의 상황을 비유한 것이었죠. 이것을 나쁘게 볼 이유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는 지극히 서방 선진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을 칭하는 말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팬데믹 방역, 최첨단 IT 기술 분야, 경제 성장률, 조선, 가전, 반도체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선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성장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린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구를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까요? 서방 선진국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당연한 진리인 줄 알았던 우리는 그 시절이 지나갔다는 것을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멈춰 있었고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추격할 국가는 없습니다. 되려 대한민국의 모습이 서방 선진국들 기준에서 봤을 때도 뛰어나기에 각국 정상들이 한결같이 극찬하고 배우려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빈부를 비롯한 사회 격차들과 복지 등의 보살핌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한 점 등 사실 대부분 선진국들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점 외에는 선도하는 국가로서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국가임을 자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대한민국에 대해 전 세계의 리더 국가가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부디 좁디 좁은 우물 안에서 나와 고개를 들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기를 권유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